미래의 GTX C가 창동역으로 여기 정말 가깝다. 권리 분석상 아무런 이상이 없는 경매 유의사의 추천 입찰가는요. 여러분들의 시간을 10배 더 가치 있게. 안녕하세요. 경매 유의사입니다. 오늘은 도봉구 창동에 있는 아파트 물건을 가지고 와보았는데요. 이 물건 같은 경우에는 투자 목적보다는 실거주용으로 더 추천을 드리는 물건입니다. 이 물건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교통 호재도 있을 뿐더러 그래도 살기 괜찮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정도로 입지도 양호한 편이기 때문에 이 물건도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 물건 추천드릴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영상을 한번 찍게 되었습니다. 이 물건은 북부 2개 2023 타경 101660 아파트 물건이고요. 서울 도봉구 창동에 위치한 아파트입니다. 그리고 물건 층수는 7층이고 총 15층 중에 7층 물건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경매 구분에 원래 임의 경매, 강제 경매가 아니라 형식적 경매다 라고 나와 있는데요. 지금 가로치고 공유물 분할이라고 적혀 있죠. 그럼 지금 여기 보시면 특이하게 소유자 외 3이라고 적혀 있고 그 다음에 강제가 소유자 외 2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을 진행을 해서 이제 소송을 걸어서 그 소송에 이긴 판결문을 바탕으로 이 경매가 진행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자세한 부분은 제가 권리 분석 파트에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 물건 같은 경우에는 안전한 물건이기 때문에 제가 이 물건을 가지고 왔겠죠. 그래서 물건에 대한 내용을 간단하게 한번 보시면은요. 감정가는 8억 6천에 진행이 되었다가 한 번 유찰되어서 6억 8,800으로 한 번 유찰되었고요. 건물 면적은 89제곱미터입니다. 32평형인데 89기 때문에 매매 사업자로는 입찰을 하시면 안 돼요. 85가 초과하기 때문에 안 되는 겁니다. 매매 사업자는 조금 어렵다. 그러니까 이제 단기 투자는 조금 어려울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 물건을 대충 상태를 보시면은 이거는 이제 지하 주차장이 없고 지상에만 주차장이 있는 아파트 물건이에요. 대략적으로 봤을 때 여기 점선 표시 보이시나요? 이중 주차가 일상화되어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주차 대수는 한번 이따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방이 3개, 화장실 2개인 물건이다 라고 확인이 됩니다. 그럼 이번에는 첫 번째로 한번 이제 입지 분석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입지가 여기 있는 동아 아파트 물건이요. 이 단지 정보를 대략적으로 한번 보시면은요. 600세대에 6개 동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주차 대수는 0.75대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빡빡할 수밖에 없겠죠. 면적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요거 2개 중에 하나로 생각이 되고요. 지금 이게 둘 다 방 3개, 화장실 2개 구조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 경매 물건을 한번 입지 분석부터 보도록 할게요. 가장 큰 특징이 이제 창동역입니다. 창동역이 인근에 있고 창동역 같은 경우에는 지금 1번 출구, 2번 출구만 있어요. 더블 역세권이라고 해가지고 출구가 따로따로 다 있는 게 아니고 출구는 여기 2개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내려도 이쪽으로 가서 이쪽으로 내리거나 아니면은 반대쪽으로 가셔야 돼요. 그래서 이 물건 같은 경우에는 지금 거리를 재보시면 이쪽에서 이제 바로 이쪽으로 건너가서 들어가거나 아니면은 뭐 이쪽 옆으로 가는 길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가시면은 그래도 5분 이내로 바로 갈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되는 물건이고요. 실제로도 엄청 가까워요. 제가 여기는 자주 가보는데 그래도 엄청 가깝고 그리고 조금 조용하더라고요. 생각보다. 여기 바로 옆에 1호선 같은 경우에는 지상으로 되어 있는데 그래도 생각보다 소음이 엄청 많이 발생된다라고 느끼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 아파트 물건 같은 경우는 여기 정말 가깝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제 미래의 GTX C가 이 창동역으로 들어갑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이제 물론 28년도에 진행이 되지만 그래도 호재가 있다라고 판단이 되겠죠. 바로 이쪽으로는 시티큐브가 완공이 됐고 이쪽도 지금 공사를 다시 또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쪽도 지금 문화센터 같이 해가지고 많이 활성화시키고 싶다라는 의지가 조금 보여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생각보다 살기가 괜찮다라고 보여지는 동네입니다. 편의시설 한번 보시면은 이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이쪽은 지금 생각을 해 두셔야 되는 게 거리가 가깝죠. 가깝지만 절대 가깝지 않습니다. 이쪽을 가려면은 이쪽 1호선 쪽에서 이제 2호선 쪽으로 건너가야 돼요. 이쪽에 이제 엘리베이터가 있긴 한데 어쨌든 이쪽으로 건너서 밑으로 가거나 아니면 여기 지하차도를 이용해서 옆으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돌아가야 된다라는 점, 그런 점은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
다만 이쪽 밑에 쪽으로는 학교가 어느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초등학교와 중학교가 인근에 위치를 하고 있고요. 조금만 더 내려가면은 여기 외국어 고등학교도 위치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학구는 어느 정도 갖춰져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마트 같은 경우에는 이쪽에 대형마트인 이마트가 위치해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도 농협 하나로마트가 있는데 이쪽도 상당히 큽니다. 지하층이랑 지상층이랑 해서 상당히 크게 위치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편의점은 뭐 당연히 많고요. 그리고 은행 같은 경우에도 이쪽에 국민은행이 위치해 있고, 그리고 국민은행이 위치를 해 있고요. 그리고 이쪽도 상당히 많은 은행들이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관공서 같은 경우에 여기서 상당히 관공서가 잘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쪽에 주민센터가 위치해 있고요. 세무서, 그리고 밑에 쪽에 사실 이쪽 보시면은 여기서는 사실 이쪽에서는 잘 안 보이는데 우편 취급국도 위치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잘 안 보이네요. 하지만 이쪽에 우편 취급국이 실제로 있다는 거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그래 가지고 이 위치에서는 관공서가 생각보다 상당히 가깝습니다. 그리고 뭐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이쪽 옆쪽으로 해 가지고 등기국도 위치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건너가면은 우체국이 있는데 여기는 살짝 거리가 있습니다. 이 입지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에 많은 인프라를 누릴 수 있는 지역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이제 두 번째로 시세를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호가부터 한번 볼까요? 호가는 지금 2층이 7.95억으로 형성이 돼 있고요. 그리고 8억 나와 있죠. 그리고 여기 지금 재건축 진행 중이라고 나와 있는데 지금 여기 창동부터 해 가지고 여기 밑에까지 다 그냥 재건축한다고 말은 하고 있어요. 말은 하고 있는데 재건축까지는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릴 것 같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어서 말씀을 드리면은 저층은 7억 후반, 거의 8억이죠. 그리고 13층도 지금 8억 나와 있죠. 그래서 생각보다 저층이랑 고층이랑 호가 차이가 안 나죠. 이게 조금 저렴하게 나온 것 같아요. 그러면은 시세를 한번 볼까요? 시세는 24년 1월. 올해 거래가 됐네요. 근데 조금 저렴하게 거래가 됐죠. 올해 거래가 됐네요. 근데 시세를 보시면은 7.25억. 저번 달에도 7.25억. 그게 6층, 7층이고요. 그러면은 생각보다 낮게 시세는 형성이 돼 있네요. 그리고 11월 달에 7.35억. 그리고 23년 6월에는 이건 좀 거래가 높은 것 같아요. 8.5억은. 그래서 이거는 조금 특이하고, 이건 조금 옛날 거라 그렇고, 지금 23년도 11월 달이 7억 초반으로 계속 거래가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말 그대로 호가일 뿐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생각보다 조금 더 보수적으로 시세를 잡아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물건 같은 경우에는 한 7억 중반 정도라고 보시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물건 같은 경우에도 7층이죠. 그렇기 때문에 조금 시세를 보수적으로 봐야겠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세 번째로 권리 분석을 한번 볼 텐데요. 이 물건 같은 경우에는 빚을 져가지고 경매로 나온 물건이 아니에요. 그래서 한번 등기부 요약본으로 보시면은 지금 네 분의 소유자분들이 계신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이거는 요약본 말고 위쪽을 한번 볼까요? 네, 소유자분께서 예전에 폐쇄 등기부에서 이제 지금 현재 등기부로 이전을 받았어요. 그래서 92년도에 매매를 하셨다라는 게 확인이 되고, 그리고 23년 2월 달에, 작년이죠. 작년에 상속을 받습니다. 부고하셨을 것이라고 예상이 되는데요. 그래서 23년 2월에 상속을 받아서 상속권자분들이 이렇게 네 분 정도가 생기신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처분할까 하다가 그냥 팔자라고 하는데 이게 협의가 잘 안 되셨나 봐요. 일반 매매로 진행을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조금 다툼이 있으셨는지 소송을 통해서 경매로 진행되고 있다라는 게 확인이 돼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채권액은 0원입니다. 0원. 그냥 이거 갖다 팔아서 4분의 1씩 나눠주세요라고 법원에다 신청을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아무런 채권 채무 관계가 없고 지금 갑구에 강제 경매 개시 결정만 있죠. 을구에는 아무것도 없고요. 그러면은 말소기준 권리가 강제 경매 개시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매각 물건 명세서를 보시면은 그 기타 소멸되지 아니하는 것이냐 했더니 아무것도 없고 임차인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즉 상속받기 전에 부고하신 소유자분께서 이쪽에 거주하시다가 이 집을 이제 정리를 하시려는 것으로 보여져요. 이 물건 같은 경우에는 지금 권리분석상 아무런 이상이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 물건은 시세 파악만 잘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네 번째, 경매 유의사의 추천 입찰가는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대형 평수로 올라가는 그런 물건들은 투자 수요가 상당히 많이 제한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물건을 조금 더 보수적으로 선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고요. 위치도 괜찮고 향후 가치도 그래도 나름 괜찮다라고 판단이 되는 물건이고요. 시세가 살짝 애매하다라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시세 파악 정말 꼼꼼히 확인을 해 주셔야 되고요. 이거는 주변 부동산에 한 최소 한 3-4 군데 정도는 물어보셔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제가 손품으로 대략적으로 예상을 했었을 때 한 7억 중반 정도의 시세가 예상이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렇게 봤을 때 경매 유의사의 추천 입찰가는요. 6억 9천에서 7억 사이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조금 보수적으로 보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최저가 인근에서 그래서 낙찰을 받으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물건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실거주자분에게 더 추천을 드리고 아니면은 장기 투자하실 분에게도 추천을 드리는 물건입니다. 그래서 이 물건 같은 경우에는 개인으로 사셔서 장기 투자하시거나 아니면은 실거주 하시는 분들에게 추천을 드릴 것 같아요. 오늘도 추천 물건을 알아보았고요. 오늘 내용도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같이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